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금융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난희 의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용역을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지방 이전이었던 1차 계획과 달리 이번 용역은 혁신도시와 구도심 중심의 전국 확대를 전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유치 경쟁과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전국의 지자체들은 명확한 방침도 없는 현 상황에서도 각자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는 인력과 자본의 이동에 따른 지방 정부의 세수 증가와 주택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등 중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 유치가 곧 자치단체장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으며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파급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을 외치면서도 정작 이미 정착한 공공기관을 하시도에 뺏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져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2023년 인구 순 이동자 감소를 기록한 이후 또다시 올해 5월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더 많은 전출 초과로 이동 인구율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31일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축산환경관리원은 충남도 공주시와 이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전임 이춘희 시장님과 공직자들이 약 5년간 노력한 끝에 2019년 세종으로 이전한 농림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축관원은 현재 직원 83명이 근무 중이며 285억을 투입해 연면적 9,400제곱미터 규모로 교육센터를 포함한 청사를 신축해 이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2년간 2만 명의 교육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충청남도는 축관원 신청사 건축에 따라 약 505억 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에 209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 상황을 뒤늦게 인지하고 설득에 나섰습니다만 이미 떠난 배이고 잃어버린 소일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축산환경관리원이 이전하게 된 경위와 우리 시의 공공기관 유치 및 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긴급 현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진도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의 대화가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세종시의 현재 상황에서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시죠? 네. 축산환경관리원이 이전을 결정하게 된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도 이미 지적하셨고 알고 계신 것 같이 축산환경관리원은 2015년 이후에 자치기관의 수건과대로 단독 청사관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청사관리 지원에 따른 기재부의 재정, 지원 등 영합하지 못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부진해왔던지 사실입니다. 그러다 올해 10월 축산환경관리원이 세종, 충남, 충북에 도시 변화나 레이저 조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이 사항은 아시겠습니다만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것이 모든 자치단체의 입장입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문의한 내용에 따라 우리 시는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유상으로
환경연구원이 관리원으로 충남에서 스마트 창조부지 부지를 무상임대 조건으로 제시해서 관리원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 비공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0월 30일 법률법약을 체결한 것으로 비공개 사항을 취해서 미리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축가는 내부 관계자에게 알아본 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임대 조건만이 이전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아닌 것을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 초 유선으로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한 질의를 한 후 형기관으로 공공기관 입주 가능한 것을 안내받았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축간원에서 부지에 대한 안내를 요청한 뒤 세종시에서 회신한 자료입니다. 입주 가능한 공공용지 4곳에 대한 안내자료 4페이지를 서면으로 전달했을 뿐입니다. 축간원 및 충남도 관계자의 공통된 제보는 사실상 가장 큰 차이는 두 기관의 의지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유선 전화를 받은 충남도는 세종시까지 바로 달려왔으며 적극적인 설명과 이전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사항까지 전달하며 설명하고 설득하고 상당히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시장님, 두 기관의 대응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남과 우리 세종에서 그런 대응에 대한 노력의 차이가 있었다면 그럼 저희들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종시의 입장에서는 무상이나 또는 임대나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남에서 적극적으로 무상임대 조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볼 수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단순히 직원들의 대응만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축간원이나 충남도는 그 의지의 문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 의지는 과연 누구의 의지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업무는 민선 3기 지역 유치과와 함께 경제산업부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했습니다. 민선 4기인 2022년 12월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 대응에 관한 사항은 미래전략본부 미래수도 기반 조성과로 이관됐습니다. 이후 어떤 실적이 있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의지의 문제를 말씀드린다면 의지를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나 우리 세종시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행정부시장을 팀장으로 공공기관 이전 TF를 만들었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또는 타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과 우리 세종시로 입주할 수 있도록 이관할 수 있도록 협의를 갖고 있고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조차가 부적절한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에 관한 사항은 변함이 없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비상한 관심, 의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건요. 미래수도 기반 주성과로 이전된 민선 4기에서의 어떤 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렸는데요. 지금 현재는 TF팀을 구성했다라는 답변으로 7개 기관은 이미 이전했고요. 지금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40년 초 세종 신용도중 대단이 설립되었는데요. 그 설립조차 2020년 11월에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요. 21년 하반기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래수도 기반과에서 추진한 실적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신용도중대단 중앙입니다. 사업을 신축해서 대전에 이전한 바 있습니다만 대전으로부터 우리 세종시로 24년 4월에 이전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논의가 문서를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요. 2020년 11월에 이 논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체 내부 보고서가 있습니다. 7개 기관의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아까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7개 기관은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요. 지금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었습니다. 7개 기관은 이 공공기관 이전이 1차 계획이 있고 2차 계획이 있습니다. 1차 계획은 이미 완공이 됐고 19년도에 그 뒤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이제 추진 중인데
19년 이후로 지금 우리가 이전된 기관이 7개 기관이 있고, 그리고 7개 기관 이외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상 기관을 정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7개 기관을 제출해 주실 때는 언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됐는지와 이전이 확정된 시기, 그 다음에 이전한 시기를 함께 기록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임기 중에 공공기관장과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공기관은 어디까지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간담회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국책연구기관이 우리가 열렸을 때 그때 연구기관 그 장들하고는 3개월에 한 번씩, 2개월에 한 번씩 계속 조청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청도 공공기관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매월 서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갖고 있고, 또 청장과 저는 1대1로 매월 하는 것입니다. 한국청장과의 간담회는 저희 세종시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요청한 바가 있었고요. 그런 어떤 노력의 결과로서 한국청과 좀 더 긴밀한 소통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 조찬 회의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거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갖는 거고요. 일이 있을 때마다 공공기관은 개별적으로 협의를 갖고, 또 업무 협의를 하는 게 당연한 일상업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의 일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미 저희가 시장님의 일정, 간담회 일정을 요청했고 자료를 받은 바 없습니다. 그 일정이 공공기관 일정이다 라고 일정표에 다 낱낱이 밝힌 것도 이상 없는 거겠네. 공식적인 행사와 공식적인 방문은 일정이 아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이전에 관해서 협의를 별도로 갖고 있냐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공공기관이라든가 또 중앙부처라든가 또 필요한 공공기관과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협의를 갖고 회의를 하는 것은 저희들 일상 없습니다. 끊임없이 연락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주간원의 예시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기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어려운 점, 우리 시의 난점에 대해서 발표하셨잖아요. 그 발표를 듣고 사실 시민들은 굉장히 낙담했습니다. 세종시를 이끌어가야 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 공공적인 자리에서 세종시의 강점과 세종시의 이점을 부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시의 어려운 점만 부각시킨 거에 대해서 시민들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언제 제가 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네? 언제 제가 그런 말씀에 대해서 발표한 걸 말씀하십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요. SK 관련해서 저희가 물이 없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기는 어렵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그런 사실들을 부각해서 한계만을 나타내는 거에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그것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기업 유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공기관이 아니고? 공공기관인데요. 기업 유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간을 갖고 계신 분이 기업 유치에 대해서 제가 왜 어느 부정적인 정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시장님. 아니,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기업 유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비춰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춰진 건 주관적인 모습일 거고요. 주관적인 모습으로 시민들이 실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실망했다는데 어떤 실망을 말씀하시는 것도 객관화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기업 유치가 됐든 공공기관 유치가 됐든 우리 세종시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것을 소극적으로 한다든가 또는 그것이 어렵다는 약점만을 얘기한다든가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한 바가 없고,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어려운 애로사항을 얘기할 때 그런 점들이 표현이 됐다면 그건 솔직한 어려움을 얘기한 것이지, 그것이 기업 유치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든가 그러니까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목적으로 또는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내용으로 저는 발표한 적이 없다. 계속해서 비상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주관원의 이전이 불가항력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축산환경관리원 이전 당시 협약서의 계획을 보면 협약 당시 이미 23년 청사 신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적극적으로 사업 관련 추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이전을 위해 의견을 보낸 것이 지난 7월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논의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공기관 복합시설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입주하고자 하는 희망 공공기관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쪽에서도 신청을 한다는 경고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국가수달단지에 입지를 희망해 왔고, 그러나 지금도 계속 그런 희망을 따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조건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장님, 지난 2023년 7월에 이미 장군면 시설 복합단지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진되지 않은 이유가 아니고요. 여러 기관에서 신청을 해왔지만 그런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기관에 신청했다고 그렇게 대줄 수는 없잖아요. 부지의 매입 조건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그 기관만 신청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 기관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입주 의향을 내비친 기관은 현재 입주 의향을 내비친 기관 중 현재 진행 중인 기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될까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밝혀질 시기가 될 때로 8필지 중에 4필지는 교육청에 판매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죠.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법률 알겠습니다. 네, 그럼 4필지는 교육청에서 가져가고 4필지 남은 것이네요. 본 의원이 사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필지들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장님, 공공기관, 민간에 매각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인지, 민간인지 공공기관인지 공공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해석의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은 검토할 사항이거든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에 매각된다면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민간이라도 공공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그 복합시설 용지에 적합하다고 법적으로 검토가 되는 가능성이 법적으로요? 시민들의 이익에 어떤 것이 더 큰 것인가를 저희는 판단합니다. 공공기관이다 아니다라는 일차적인 잣대로 판단할 일이 아니고, 어떤 것이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시민들의 미래와 시민들의 행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사항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어떤 부지의 매각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이전함으로써 시에 가지고 있는 정주여건에 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민간에게 토지를 매각할 경우와 공공기관에 토지를 매각할 경우 그 가격 차이를 아십니까? 가격 차이? 네네. 가격적 협상에 대해서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협상에 의해서 하고 공공이나 민간이나 같은 가격으로 제공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같은 가격이라고 직선적으로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협상에 의해서 협의를 하는데 거기에 일정 조건으로 제시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조성원가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공기관은 조성원가로, 민간은 감정평가액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의 경우 조성원가보다 40에서 50%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 세종시의 재원에 보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보탬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과 수련원과 같은 민간 기업을 수련원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어딘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것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비교 평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땅을 주기 위한 것만으로 공공기관 이전 내지는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매각하거나 검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종시에 전략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어떤 기관이 더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을 신뢰해 보겠습니다.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이 2차 공공기관 이전 준비를 위한 혁신도시 합동 임대청사 건립을 본격화하고, 이 시점에서 세종시에는 당장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공공기관 부지를 조성한 땅마저 민간에게 매각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그 매각이 세종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세종시에 유익한 결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주관원이 옮겨진 것 그거 하나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주관원이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향후 기관 유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종시는 유치하고 신경을 안 쓴다, 관심을 안 둔다라는 인상이 심어지면 향후 유치 활동이나 정부의 계획에 영향이 없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이 무상으로 땅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전하는 게 우리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걸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간원이 이전하기 전에 2023년 건축을 예정되어 있을 때 저희 시에서 먼저 부지를 보여주거나 먼저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먼저 기재부나 다른 어떤 기금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시했습니다만 축산관리원은 기본적으로 부지 매입이나 건축비를 기재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까? 부지가 결정이 되고 건축비가 확정이 되거나 또는 그것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왜 그런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공공기관이 됐든 기업이 됐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저희들이 왜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상으로 해달라 그런 조건이라면 저희들이 일단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상으로 하겠다라고 자치단체에 대해서 그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경쟁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이것은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시민이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자세, 만약에 계획이 수립되면, 기재부의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는 움직이겠다라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2023년에 건축을 하기로 이미 협약을 맺었고 우리 시에 와 있고 그리고 그런 축간원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건데요. 축간원의 동향을 살피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세종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현황입니다. 본원 기준으로 10개의 공공기관과 국책연구기관 16곳이 이전했습니다. 이 중 임차 형태로 있는 기관은 총 3곳이며 이전 예정이 확정된 2곳을 제외하면 축간원만 정주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이전 협약 후 지원도 없고 임차 형태로 있는 다른 하나의 기관을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어떠한 협의 2023년 축간원이 입주해 있는 현 상가는 3,000제곱미터 면적에서 약 2천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부족한 교육시설까지 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 이전 이후 행정지원조차 이행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지속적으로 2023년 7월 그리고 2024년 7월 세종시에 정주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리와 소통이 안일했던 책임에 대해 시민분들과 고생했던 공직자분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입주기간 하나 못 챙기면서 어떻게 시의 자주기능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비상한 관심과 열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4쪽짜리 문서로만 답변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으셨고 언론 앞에 실무자를 내세운 것에 저희는 다시 한번 실망했습니다. 만약 기간을 유치했다면 시장님께서 발표하셨겠죠. 좋은 일에는 나서고 부끄러운 일에는 직원 뒤에 숨쉬는 것보다 직접 해명하고 사과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사과할 정도의 사과할 정도로 직접 사과하기에는 너무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라고 여기신 겁니까? 사과하는데 사소했거나 사과하는데 인색했거나 또는 사과하기에 사소했거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이 됐든 어떤 공공기관이 됐든 입주하고자 하는 조건들은 자치단체마다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의 입장은 무상으로 인쇄를 해주거나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협의를 하는 내용과 그 과정에서 다른 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인쇄하겠다, 무상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입장에 그쪽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세종시가 사과를 하거나 의지가 부족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장에 의지가 없다거나 공무원들이 소홀히 했다거나 이렇게 배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마치 시민들한테 왜곡되지 않게 받아들여지길 좀 바랍니다. 시장님, 저도 시장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으나 시장님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기본은 지킵니다. 제 발언이 조금 거슬리시거나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발언이 끝난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충남도의 유치성과 발표 이후 지난 13일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축구한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한 후 뒤늦은 우리시의 변명은
충남과 같은 파격적인 조건은 지가가 비싼 세종시는 제공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대답을 실무자는 언론과 시민들 앞에 나와서 발표했습니다. 충남도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그런 조건이 아예 불가능한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후에 발표하신 겁니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의 이전에 관한 문제, 이전에 관한 문제는 우선 지난번에 좀 비공개로 절차가 진행 중이다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세종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느냐라고 따질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미흡한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기관이 됐든 일단은 우리 세종시에 이전하고자 하는 기관들은 유상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유상이 아니라면 이전하기 어렵다는 입장들을 계속 우리가 밝혀온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충남도가 무상으로 인도해서 제시했을 때 그것으로 출산 그 환경 발전이 이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변명을 하거나 사과를 해야 할 일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검토했다. 사후에 충분히 검토했고 우리 시는 집가가 비싸서 파격적인 조건은 제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셨다라는 말씀 맞습니까? 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축가론이 입주하기로 예정된 공주시 스마트 창조도시 인근 공시지가와 세종시 장군면 공공시설 복합단지의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는 오히려 공주시가 더 높습니다. 두 개의 부지 모두 개발 이후 조성 원가로 가능하더라도 기초 공시지가가 공주시가 더 높습니다. 우리 시는 높은 지가로 인해 불리한 듯 발표하셨습니다만 공시지가 자체만 보면 공주시가 높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또한 우리 시 부지 중 북악면에 축가는 예정 부지와 동일한 크기의 유휴 부지가 현재 회계가에서 활용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시지가는 53,800원, 공주시 예정 부지보다 저렴합니다. 저희 시에서 관련한 행정 절차를 진행해주면 청사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지난 5월 돈 1원의 5분 자유발언에도 불구하고 유휴부지 활용 촉구에 대한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 부지 문의를 한 충남은행 유휴부지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4곳, 단 그 4곳에 대한 4페이지짜리 서면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이렇듯 다방면으로 비용이 아닌 매번 불끄기에 급한 나머지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행하는 소극적 연필 행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시장님, 향후에는 이런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 말씀드립니다. 무상이냐 유상이냐는 조건을 말씀드린 거죠. 이게 유상이고 그 다음에 매입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해 왔다면 뭐 얼마든지 같이 꺾여갖고 해야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비공개로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임대했기 때문에 그걸 한다 그러면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을 조건으로 내줄 수는 없는다. 의원님들 잘 이해하시라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가가 비싼 문제가 아니라고 다시 제 귀가 맞다면 지가가 비싼 문제는 아니었다, 무상의 문제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종은 지가가 비싸고 무상으로 임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일단 지가는 공주가 더 비싸다 라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무상 임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무상 임대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와 충남에서 제공한 30년 무상 임대 조건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공주시의 조건을 저희들이 검토해 말씀드립니까? 30년 무상 임대 조건이 우리 시는 가능한지, 이게 합법적인지, 이걸 추진할 수 있는지 이런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세부적인 검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검토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충남과 공주시에서 제시한 30년 부지 무상 임대 조건은 현행법상 가능한 방식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공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영구 축출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경우 해당 지구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의 대응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리수라고 좀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양해할 수 없으면 무상 임대를 해줄 것이고, 그럼 건축비를 국비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럼 건축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면 결국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나중에는 무상 임대 이후에 바로 자치단체 소유물이 되는 것인데, 그런 조건들을 공주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무리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무리수를 세종시를 주지 않는다고 그것이 사과할 일이고 그것이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우리 대화에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30년 무상 임대를 주지 않는다고 사과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걸 검토하지 않았느냐고. 주가논이 23년에 신축하기로 결정했음에도, 협약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가논을 관리하지 못한 것과 주가논에서 도리어 우리한테 2차례나 걸쳐서 부지 제공을 요청했을 때 서면 답변 4쪽짜리와 다른 것도 많으니까 검토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가가 비싸다라고 발표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집가가 비싸지 않다라고 사실을 정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 지원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의 근거가 없다면 이후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예견되는데 기재부 예산을 수립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과 공주시는 송선, 동현지구 또는 스마트 창조 도시에 하나의 공공기관이라도 유치하고자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에 우리 시는 관련 법과 조건들도 검토하지 않고 우리는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땅이 비싸니 어쩔 수 없다 라고 발표하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긴급 현안 질문하시는데 핵심을 좀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모들이 이 축산환경관리원이 공주시의 무상임대로 공무협약을 맺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는 거 아니냐라는 태도를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점이 있다면 반성을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축산환경관리원이 제시한 조건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는 사안이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요. 태도에 관해서 말씀하신다 앞으로도 노력하고, 그러나 우리의 원칙은 변할 수가 없다는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상임대라든가 무상양어를 통해서 그 지가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특히 특정 기관에 대해서 무상임대나 양어는 할 수도 없다라는 원칙에 입각했다라는 말씀을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본질은 축가논에게 동일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고, 비본질은 공무원이나 시장님의 태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비본질과 본질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업무 태도나 접근 방식이 본질을,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본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께서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공주가 그리고 충남이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은 방식을 취했다면 원칙에서 벗어난 반응에 대해 언론과 정치력을 활용해 공주시와 충남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축가논은 공공기관 지정 연도인 2020년부터 특공 폐지 연도인 2021년까지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활용해 상황을 반전시키도록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노력을 한다서 치더라도 비공개적으로 해야 옳지 않습니까? 충남과 공주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옳지 않다, 법적으로 맞지 않다, 그건 응당치 않다라는 말을 이거 하룻밤으로 공개적으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시민은 도대체 누구인가? 공주시는 이미 물리 작업을 끝내고 저희한테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겠다고 전략을 세우고 공격을 해서 획득을 인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확정된 건 이전을 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그거를 공개적으로 하냐라고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합법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무리수를 둔 거를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것도 발표를 못합니다.
있는데 저희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께서 서운하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경기하자라는 말조차 못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합법적으로 말을 하고 안 하고 자세히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입장을 바꾸어서 세종시가 그런 무리한 입장을 써서 그 이전에 대한 어떤 업무 변화를 내렸다고 할 때 충남이나 공주가 그 틀렸다고 비난하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의 예의 확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야말로 이 축산환경관리원이 공주로 가는 것에 대한 것과 세종시에서 떠난 것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직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유상이냐 무상이냐라는 조건에 의해서 맞지 않아서 간 것이고 거기에 그걸 제시해 주신 건데 그것이 제시된 것조차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리수고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도 추진하고 발표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동이고 시민에 대한 신뢰를 얻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 가능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약속은 지켜질 수 있는 것을 약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맞지 않다고 말하지 못할 건 또 뭡니까? 아니, 그렇다면 법적으로 맞지 않는 게 한두 군 되겠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서 우리와 관련되어 있으면 전부 다 그걸 비난하고 그걸 지적하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저희 세종시의 정치 여건과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시장님 박남희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축산환경관리원이 지금 공주로 간다는 것이 업무 협약은 맺었지만 법적으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를 일입니다. 우리 세종시에 또 들어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성숙한 자세를 가지고 검토하고 추진할 일이지 지금 당장 업무협약 맺었다고 해서 무리수를 두었다. 법적으로 맞지 않는 걸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그러한 사항을 우리 시민들한테 발표했다 해서 그것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고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사회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 위반이고 그 부분은 사실 이게 성사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세종시에서 안착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의지, 비상 관심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된 재정에 관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2023년 공공기관 관련 예산 편성 집행 및 성과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총 예산액은 6,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홍보 및 대정부 건의를 위한 출장료비 249만 원만 집행하고 총 예산의 약 81.5%가 나성동 풀꽃마당 관리에 사용되었습니다. 공공기관 관련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의 81.5%가 풀꽃마당 관리에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 성과 128% 달성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비단감 분비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민가 유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재 성과는 0원입니다. 정원도시 박람회 상징정원 하나에만 60억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도시통합센터의 모니터링 교체 비용 10억조차 편성을 못해 지금도 불 꺼진 화면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은 떠나가는데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한다며 매화꽃을 심더니 이제는 매화꽃 모두 뽑아가라고 광고를 합니다. 세종시 행사와 축제만 하실 생각이 있는지, 세종시의 미래는 어떻게 그리고 있는 건지, 행정과 재정력이 특정 사업에만 집중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7월 25일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된 물류센터 기공식이 있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다른 행사에 참석하시고 본 기공식에는 경제부 시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참석하신 행사의 주요 의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중앙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참석하고자 제가 통보를 했는데 중앙이라는 분명히니까요. 대통령사 활동들이 교육들이 있어서 제가 경제부 시장을 대신 참석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우리가 특정 행사에만 예산을 쓰고 있다는 말씀에 반복은 저하고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복숭아 축제도 하고요. 또
세종축제도 하고 그리고 또 올겨울에는 축제도 계획이 되어 해왔습니다만 그것은 그 행사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축발이 되기를 바라서 하시는 겁니다. 그 예산마저도 우리가 재정난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보다 절약해서 실시했고요. 복숭아 축제 같은 것은 기획사를 통해서 용역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행사만큼은 그 비용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직접 시행하고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의 예산으로 불꽃잔디를 했다는 말씀은 팩트가 맞는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확인하십시오. 저도 확인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얘기가 나와서 다른데도 예산을 쓰신다라고 언급하신 모든 건 축제였습니다. 저는 국제정원 박람회를 포함된 축제와 행사에 지나친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닌가 염려했습니다. 세종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런데 쓰지 않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재정적인 측면이 어디로 가는가 본다면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원에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공공기관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때 인력과 실수하고 몇 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실무자가 말씀드리니까 우리 간부직까지 합한다면 대상 중심 몇 명인 것 팀장 이하만 3명이라고 합니다. 팀장 이하만 3명이 맞는데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로 논의하면서 했고요. 저는 이미 조직별을 보고 알아봐 왔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업무를 7급 공무원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에는 20명의 직원이 있고요. 과장과 팀장을 제외하면 5명이 공공기관 이전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적은 인원수인 건 맞고요. 공무원분들이 적은 인원수에서 많은 업무를 하시느라고 고생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임시에 올라온 동의안에 따르면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공무원 30명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무원 파견을 형식이냐 또는 추론의 형식이냐는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됩니다. 공무원을 파견한다고 해서 공무원 일하는 공무원들 그쪽으로 파견해서 비계하는 그런 조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보충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 많다는 거네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시청에서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파견이라고 하면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원도시 강남에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정원을 보충할 수 있는 결혼보충 승인을 받아서 보낸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결혼보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집니다. 임시로 고용되는. 그렇습니다. 정원도시 박람회를 위해서 정직원 30명을 파견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생활을 돌봐야 하는 세종시의 일상적인 업무에는 임시 직원 30명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임시직원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시는지 죄송합니다. 표현을 모르겠는데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네, 임시직원이 아니고요. 그 시군청에서 일하는 직원이 정원도시 박람회에 간다면 그 파견된 직원 대신에 그 세종시청에 있는 그 결혼을 보충 승인을 받아서 충원한다는 겁니다. 충원이죠. 충원. 네. 왜 그 충원된 인원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에 보내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건 인사의 문제입니다. 충원된 인원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일하는 직원들을 보낼 것인가 파견이냐 충원이냐 시골체육이냐 라는 건 인사의 문제고 지금 결혼이라고 하신 말씀은 조직의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기관 이전 업무는 한 명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건 조직의 문제입니다.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조직에 대한 거는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 조직에 대한 조직권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간 360일 중 임대 빌딩에 입주할 기간부터 먼저 이전하고 제2차 나중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게 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만에 하나 사실이어도
상가공실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희 세종시는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판인데 제가 담당 부서를 불러 물어본 결과 저희가 목표한 기관이 있는지 그 목표한 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무자들의 업무 파악이 좀 더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타 시도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성이 큰 중점 유치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전략을 수립할 뿐 아니라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저희 세종시도 이 분야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행정부시장을 팀장으로 해서 공공기관 이전 추진 TF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부시장이 어떤 기관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할 것인지에 전략적인 기관 대상을 다 정해놨고요. 그리고 일일이 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대외적으로 표현해도 공개도 좋은지 비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을지는 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비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그것이 적극성이 없다든가 소극적으로 한다든가 너무 파악이 안 됐다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시기를 올해 상반기 실적 및 계획보고 당시 대정부 건의비 동향파악 지속 추진과 공공기관 이전 TFT 운영을 한다고 보고됐고요. 제가 보고한 바로는 단 9차례 보였을 뿐입니다. 시장님, 긴 시간 답을 감사드립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편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나래 의원님 지적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적에 앞서서 걱정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만 공공기관이 됐든 기관이 됐든 기업이 됐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인원이 입주돼야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공공기관 아니더라도 아파트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러한 시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축산환경관리원이 우리 시의 임대를 사무실에서 임대하고 쓰고 있다가 이게 공주 지역으로 토지를 무상 임대해준다는 조건으로 떠났다고 한다는 것은 유감스럽고 저희들도 그런 조건을 가질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번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의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나가는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위에 보고라든가 또는 직원들의 태도가 좀 부족한 걸로 이렇게 비춰졌다면 그 점은 저희들이 반성하고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잘 안 보였다고 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했다든가 소홀히 했다든가 적극적이 아니라 의지가 없다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말씀은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시의 전략이 30년 무상 임대는 안 된다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7월 3일 세종시청 연민실에서 세종시 전 직원은 30분이나 늦게 도착한 김태훈 충남지사의 통합으로 이끄는 충청의 힘이라는 강연회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같은 날 세종시는 오늘 발표된 관광 2위 휴양림과 수목원을 보유해 26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가 세종시 금남면을 떠나 충남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공동대응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충남의 집행부는 7월 31일에 체결될 축관원 공주 이전 협약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우리 세종시는 일선을 멈춘 채 김태현 지사의 강연에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실수로 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되찾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고 돌이킬 수 없다면 더 이상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정비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종시장님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행정수도로서 자족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핵심적인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를 전담하고 성과를 책임질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 전략 마련, 기민한 동향 파악,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공공기관 유치와 그 기관들의 정규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 시장님이 가장 앞서 주시고 경제부시장 산하 공공기관 유치단을 설치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배정된 투자 유치단과 함께 세종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을 요청합니다. 이 조직은 TF팀과 함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목표 설정 및
그에 합당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관내 공공기관들과의 실무 협의를 통해 기관의 애로사항과 동향 파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행정수에 최적화된 공공기관들이 모여 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을 살리는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때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시대를 위한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표로 선정된 기관은 타 시도와 같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이 공공기관의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동참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십시오. 그 막중한 무게에 이제 더 이상 사후에, 이후에, 확정된 후에라는 말이 없이 그 막중한 무게에 세종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긴급 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